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미국 위스콘신주에 있는 마을 호리콘. 여긴 전체 인구가 3,600명 정도 되는 아담한 농촌 마을입니다. 그러던 1987년 4월 13일 이곳에 한 가족이 이사를 오게 되는데 남편 엘린 톨맨과 아내 데비 그리고 그들의 어린 세 자녀가 함께였죠. 남편은 제조 공장에서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이게 넉넉한 벌이는 아니었지만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마침내 온 가족이 살 수 있는 집을 구하게 된 겁니다. 보고 계신 이 사진은 실제 그들이 거주했던 그 집의 모습이고요.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넓은 마당이 보이죠. 그리고 또 이 집에는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지하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침실도 3개였고요. 집이 좀 지어진 지 오래돼서 이곳저곳 수리가 필요하긴 했지만 가족들은 일단 내 집을 가졌다는 기쁨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설렘과 기대로 집에 적응해가던 중 엄마 데비가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합니다. 이사를 온 이래 아이들의 건강에 좀 이상 징조가 보였던 겁니다. 우선 이 부부에게는 7살이던 첫째 아들 데니가 있었고 그리고 어린 둘째 딸과 셋째 딸이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그때마다 아이들을 병원에 데려가서 진통제 같은 일반적인 약을 처방받아왔죠. 근데 효과는 잠깐인 것 같았고 아이들은 집에 오면 다시 두통과 고열에 시달렸는데요. 생각 끝에 부부는 아무래도 이 증상이 새집 증후군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낡은 집을 수리하면서 곳곳에 페인트칠을 다시 했는데 여기서 나온 어떤 유독물질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켰을 수도 있죠. 그런 문제라면 일단은 좀 버텨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시간이 좀 지나면 아이들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증상은 더 나빠지지는 않는 듯 했습니다. 얼마 후 부부는 두 딸들이 쓰게 될 침대를 사러 중고 가구 가게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엄마 데비가 정말 마음에 쏙 드는 조립식 2층 침대를 발견하게 되죠. 이게 거의 중고 매장에서는 보기 힘든 새 거하고 거의 다름이 없는 제품이었습니다. 부부가 바로 침대를 구입했고 자매의 방에 놔주게 되는데요. 참고로 방이 3개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부부가 썼고 하나는 아들 데니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둘째 셋째 자매가 함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침대가 새로 들어왔던 그날 밤 아이들은 각자 자매들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빠는 다 집을 돌고 마지막으로 아들 데니 방에 들렸다고 합니다. 데니는 자기 전에 라디오를 들으면서 잠이 드는 걸 좋아했는데요. 그날도 아빠가 아이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주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서 잠을 청하게 되죠. 그런데 얼마 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어보니 데니였는데요. 자신의 방에 라디오 채널이 바뀌었다면서 주파수를 다시 맞춰달라는 겁니다. 아빠가 다시 가서 라디오 세팅한 후에 침실로 돌아왔고 잠을 청하는데 잠시 후 데니가 또다시 안방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잔뜩 겁에 질려 있어요. 아이가 막 흐느끼면서 내가 분명 잠에 들려고 했는데 라디오가 막 주파수가 저절로 돌아가면서 채널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게 부모에게는 혼자 자기 무서우니까 이제 별 투정을 하는구나 라는 정도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그러면 아예 라디오를 듣지 말고 자라고 하면서 그걸 치워버리게 되죠. 이 사건은 그렇게 하나의 해프닝으로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때로부터 8개월이 지난 1987년 12월 톨벤 가족들은요 지난 몇 개월간 모두 심각한 수면장애로 괴로워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쉽게 잠에 들질 못했고요. 부부도 툭 하면 악몽에 시달렸어요. 게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어딘가 몸이 무겁고 전혀 개운하지 않은 그런 기분입니다. 그런 날이 지난 몇 개월간 계속 되다 보니까 다들 약해져 갔고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 보면 수면 외에는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말하고요.
사실 이 가족 모두가 잠에 들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밤마다 집 곳곳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음 때문이었죠. 그 소음은 정말 다양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뭇가지가 툭 부러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이 집에 철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오래된 철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또 창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에 막 바람이 쉥쉥거리는, 정말 무슨 공포 영화에서나 들릴 법한 온갖 소리가 들렸고 그게 신경을 거슬리게 한 겁니다. 물론 부부는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냐 라면서 원인을 찾으려고 했지만 외부 침입자도 없었고 그런 소리를 낼 만한 벌레 한 마리도 제대로 발견할 수 없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엄마 데비가 또 한 번 시끄러운 소음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소리가 평소와는 좀 달랐어요.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깔깔거리는 웃음소리입니다. 이건 두 딸들이 아직 안 자고 내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당시 시간이 새벽 2시인데 엄마는 아직도 애들이 안 잔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딸들 방으로 갔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고요한 내부. 아이들은 세상 모르고 곤히 잠들어 있었는데요. 그럼 아까의 그 웃음소리는 뭐였을까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남편 엘리는 지하실을 개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오전 내내 지하에서 목재를 다듬고 페인트 칠을 했죠. 그러다 아내가 점심을 먹으라는 소리를 듣고 주방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때 작업을 마침 하고 있던 페인트붓은 테이블 위에, 특히나 테이블 끄트머리에 올려둔 상태였습니다. 1시간이 지났고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내려왔을 때 테이블에 있어야 할 그 붓은 통 안에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톨맨 부부는 사실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귀신이나 초자연 현상 같은 건 전혀 믿지도 않고 아예 고려하지조차 않았다고 해요. 엘리는 그게 자신의 착각이었다라고 넘겼지만 어딘가 찝찝함은 지울 수 없었죠. 며칠 후 깊은 새벽입니다. 부부는 딸의 비명소리에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데요. 서둘러서 방에 가보니까 2층에서 자고 있던 딸이 공포에 질려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엄마를 보자마자 말하죠. 엄마! 저기 모르는 할머니 서 있어! 딸이 가리키는 곳은 방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빨간 눈을 가진 노파가 자신을 노려보면서 이 집에 불을 지를 거라고 저주를 퍼부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엄마가 들어오면서 할머니가 문 뒤로 숨었다고 그렇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물론 엄마가 문 뒤를 봤을 땐 아무것도 없었죠. 엄만 딸이 무서운 꿈을 꿨다고 생각했고 아이를 달래고는 모두 잠에 들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은 또 흘러서 이번엔 크리스마스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거실에다가 큰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 아들은 자신의 침실 대신에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너무 예뻐서 거실에 있는 소파에서 잠을 자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잠을 들면서 어김없이 악몽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괴로워하다가 얼핏 잠에서 깨어나는데 트리 옆에 서 있는 누군가를 발견합니다. 빨간 눈을 가진 할머니였죠. 아이가 비명을 질렀고 부부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 딸들이 보았던 그 빨간 눈의 할머니, 같은 모습을 봤다는 아들 설명에 부부는 도저히 이번에는 부정할 수가 없었는데요. 사실 이게 한두 달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사 온 지 8개월이 지난 시점에 계속해서 일어난 일들이었고, 아니 이쯤 되면 이 집을 떠나는 것도 당연해 보여요. 하지만 가족은 넉넉지 못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 집을 파는 것 외에도 이사갈 돈조차 부족해 보였죠.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한 해가 지나갔고 1988년 1월 7일 새벽 2시, 그날은 공장에서 근무하던 엘린이 야간 근무를 마치고 늦게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마당을 지나서 현관문을 열려던 순간 낯선 소음이 귓가에 맴돌았죠. 이게 마치 늑대가 하울링을 하는 소리 같기도 했고요.
바람 소리 같기도 했어요. 근데 그날은요, 봐도 바람 한 점 없는 아주 고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와 동시에 분명 인간의 음성이 들려요. 그 소리는 바로 오라는 말인가요? 아빠는 혹시나 싶어서 집 주변을 돌았죠. 수상한 사람이 없는지 경계했습니다. 그렇게 한 바퀴 삥 둘러서 다시 현관으로 들어와 봤는데, 아니, 차고에서 막 불길이 타오르는 겁니다. 화재예요. 그래서 아빠가 너무도 놀라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소화기를 집어들고 차고로 뛰어왔죠. 아니, 근데 눈앞에 보인 이 차고는 그냥 멀쩡합니다. 뭐 그름 하나 없어요. 화재가 아니에요. 이쯤 되니까 아빠도 내가 점점 미쳐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일들이 온 가족에게 반복되면서 수면 부족이요? 아니요. 여기에 신경쇠약까지 더해서 정말 힘든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엘린이 이제 야간 근무를 하느라고 집을 아예 하룻밤 비워야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익히 알고 있던 아빠는 자신의 형 토니에게 오늘 밤만 우리 아이들과 아내를 좀 집에서 돌봐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데요. 형 토니 역시 뭐 귀신이나 뭐 유령 같은 건 전혀 믿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날 밤 엄마 데비는 두 딸의 방에서 함께 잤고, 그리고 이제 삼촌 토니는 조카 데니 방에서 함께 자게 됩니다. 새벽이 됐죠. 토니가 어디선가 이제 흘러나오는 좀 매캐한 냄새에 번쩍 눈을 뜨게 되는데요. 보니까 연기가 집 안을 메우고 있는 겁니다. 아, 이건 불이 난 거잖아 싶어서 몸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순간 문 앞으로 사람 형상이 지나가는 걸 발견합니다. 뭐야, 도둑이 든 거야? 하고 조명을 켜게 되는데 아무도 없었죠. 심지어 자신이 분명 자신을 깨우게 된 그 매캐한 연기마저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토니는 인생에 처음 겪는 이런 이상한 경험에 그날 밤 즉시 동생에게 연락을 했고, 당장 이 집을 떠나야 한다고 간곡하게 설득합니다. 어쩌면 이 가족은 다들 분명 이 집에서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 결정이 너무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외부인인 토니까지 이런 이상한 일을 겪은 일에 다들 마음을 굳게 먹었고 황급히 짐을 싸서 도망치듯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부는 이 집도 문제지만 중고매장에서 사온 그 2층 침대를 꼭 없애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떠나기 전 그것을 불태워버리죠. 가족은 이후 다른 주로 이사를 해서 지금은 잘 극복하고 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 톨맨 가족이 겪은 실제 일들은 입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고, 또 주민들은 물론이고 뭐 각종 취재진들이 몰려들어서 가족 인터뷰를 요청하게 되는데요. 심지어 그 중에는 TV 출연을 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금액을 제시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뭐 이런 일이 있으면 또 다른 비화가 이거 가족들이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 꾸며낸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죠. 결론적으로 부부는 그 어떤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겪은 어떤 불행, 이걸로 돈을 벌고 싶지 않다라는 이유에서였죠. 그러다가 과거 미국에서 있었던 Unsolved Mysteries라는 유명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끈질기게 섭외를 해서 마침내 세상에 자신의 경험을 알리게 됩니다. 다만 이들이 그때 방송을 결정하면서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웠는데, 첫 번째 조건은 절대 가족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특히나 어린 자녀들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이들의 사연을 듣게 된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았는데, 그중 가장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이성적인 해석은 바로 일산화탄소 중독이었습니다. 이게 뭐 우리에게는 쉽게 연탄가스 중독이라고 하는데, 최근에도 종종 환기가 잘 안 되는 캠핑 텐트에서 또는 자동차에서 히터를 켜둔 채 잠을 자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일가족이 사망했다는 뉴스를 듣기도 합니다. 일산화탄소는 무엇보다도 무색에 무미, 무취이기 때문에
완전히 중독되기 전까지는 그 증상을 제대로 자각할 수 없다는 것도 특징이죠. 여기에 중독이 되면 서서히 몸에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현기증이 오고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뇌세포가 손상되면서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요. 사망이 아니더라도 후유증은 심각합니다. 환각이나 환청, 그리고 치매와 기억상실증, 인지장애까지 일으킨다고 하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톨맨 가족이 살았던 집 어딘가에서 가스가 누출된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들이 서서히 중독이 되어갔고 그러면서 환각과 환청에 시달린 거라고 주장합니다. 굳이 그들이 겪은 모든 것을 심령현상으로 보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럴듯한 설명이었겠죠. 하지만 여전히 의문점은 남습니다. 톨맨 가족이 황급히 떠난 후 이 집에는 새로운 가족이 이사왔지만 그 어떤 기이한 일도 전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톨맨 가족이 이 집에서 1년간 겪었던 그 악몽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모두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쉽게 믿긴 힘들지만 분명 존재할 것 같은 어떤 영혼의 장난이었을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